자연급여와 복리후생비의 회계 처리? 직원의 소득세로 과세, 즉 회세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자연급여 및 복리후생에 대한 세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이 영상은 2021년 제정된 조세조화법 운당운당 HPP 법률 제7호 2021년과 2022년 정부령 제55호의 시행 이후 자연급여 및 복리후생에 대한 세무 처리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소개합니다. 해당 규정들이 시행되면서 고용주 측, 지급자 측에서는 자연급여 및 복리후생 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수령자 측에서는 이를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게 되는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재무부령 PMK 66/2023이 제정되어 보다 구체적인 기술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우리는 자연급여 네튜라와 복리후생 캐닝마탄의 개념을 살펴봐야 하는데, 자연급여란 현금이 아닌 유형의 물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유권이 수령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복리후생은 회사 소유 자산이나 임차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설 제공의 형태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연급여와 구별된다 하겠습니다. 조세조화법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자연급여 및 복리후생의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었고, 그렇기에 회사 역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즉, 회사가 직원에게 복리 혜택을 제공한 경우 직원의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는 해당 비용을 손금 불산입하게 함으로써 과세당국이 개인의 소득세가 아닌 법인의 법인세에서 과세하는 구조였습니다. 자연급여 및 복리후생은 회사가 주로 고위급 임원에게 제공하는 현금성 급여 이외의 혜택들로서 대표적인 것은 차량 및 주택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개인 근로소득세의 경우 누진세율로서 최고 35%까지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과도한 근로소득세를 우려한 고위급 임원들의 경우 조세 회피, 텍스 어보이던스의 한 방편으로 높은 급여 대신 과세 대상이 아닌 다양한 복리후생을 선호하곤 했습니다. 회사 역시 텍스 플래닝의 일환으로서 복리후생을 많이 활용하였는데, 이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세율이 35%이나 법인세의 세율은 22%로서 근로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합법적인 텍스 플래닝이긴 하나 이러한 행태는 조세 정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바 근본 조세조화법을 통해 결국 개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즉, 개정 이전의 규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연급여와 복리후생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수령자에게도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세조화법 HPP 시행 이후에는 원칙이 반대로 변경되어 일반적으로 회사 측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수령자 측에서는 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PPH 파살 20일의 과세 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자연급여 및 복리후생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4장 3장에 따라 예외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 직원에게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특정 직무 특성상 외부 근무가 잦은 직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월 200만 루피아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됩니다. 둘째, 특정 지역에서 제공되는 자연급여 및 복리후생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지역이란 경제적 개발 가능성은 있으나 교통 및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의미하며, 해당 여부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신청하여 국세청장이 결정합니다. 셋째, 업무 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시설, 예를 들어 안전, 보건, 작업 의무상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장비 등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넷째, 국가예산 APBN, 지방예산 APBD 또는 마을 예산으로 지급되는 자연급여 역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섯째, 종류 및 한도가 정해진 특정 자연급여 및 복리후생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 명절, 즉 이둘피트리, 성탄절, 니에피, 와이삭 그리고 음력설에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식품꾸머니는 비과세입니다. 또한 명절 외에 지급되는 선물은 연간 300만 루피아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업무용 노트북, 휴대전화, 인터넷 비용, 산업재해 관련 의료비, 연간 150만 루피아 한도의 체육시설 지원, 공동숙소, 일정 소득 이하 직원에게 제공되는 차량, 인가된 연금금 납입금, 종교시설 제공 등이 조건 충족 시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경과 규정도 존재합니다. 법은 2022년부터 적용되지만 2022년도분 자연급여는 수령자에게 과세하지 않도록 예외가 인정되었습니다. 2023년의 경우에도 1월부터 6월까지는 원천징수가 유효되었으며 7월 이후부터 원천징수가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2023년 상반기에 수령한 자연급여는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지급자 측에서 비용 인정 요건은 소득세법 제6장에 따라 소득을 획득,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일반 과세 소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며 최종 분리과세 소득이나 비과세 소득과 관련한 경우에는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 규양 KEP 220-2002에서 차량 및 휴대전화 비용을 50%만 인정하던 규정은 현재 폐지되고 PMK 66-2023 규정이 새롭게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자연급여의 평가 방법은 토지 및 건물은 시장가치 기준, 기타 자산은 판매 원가 기준, 회사 자체 생산품은 원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부동산 개발업자가 직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복리후생은 회사가 실제 지출했거나 지출했어야 할 비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소득세 계산 방식은 기존 근로소득세 PPH 21 계산 방식과 동일합니다. 정기소득과 비정기소득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차량과 같은 자연급여는 비정기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급여 및 복리후생 제도 변화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적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회사와 근로자 모두 고용계약서 상 지급 항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추가 문의는 인리정보센터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가능하며 향후 더 심화된 교육이 이어질 예정입니다.